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 신쌤 신정호입니다. 오늘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해 볼 파트는 우리 남북국 시대의 정치사 파트,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사 부분 되겠습니다. 지난 4개년도 기출에서 이쪽 파트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돼서요. 매년 2.5문제 정도, 적으면 2문제, 많으면 3문제 출제되는 파트인데 핵심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발해의 지방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1번, 고구려 유민의 인구가 말갈족보다 많아 통치가 수월하였다? 여러분, 발해는 어떤 인구 구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피지배 민족인 말갈족이 다수를 이루고 소수의, 그렇죠, 지배층, 고구려 유민이 소수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1번은 틀렸네요. 2번, 토인이라고 불린 고구려 유민이 촌장을 맡았다. 예, 여러분, 그 사료에 보면은요, 말갈이는 많았고 토인은 적었다라고 나와서 토인이 고구려 유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토인들이 촌장을 맡아서 발해의 지배층을 구성하였다. 촌장이라고 하면 그 지배층의 최말단, 토착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촌장이라고도 하고 수령이라고도 하고, 물론 일부 말갈족도 촌장 즉 수령으로 성장해서 지배층을 구성하였지만 대다수의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 차지트, 특히 토인이라고 불린 고구려 유민이 대다수의 촌장을 맡았다. 2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정답이네요. 3번, 구주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다. 구주오소경은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네요. 틀렸고. 4번, 2군 6위에 군대를 주둔시켜 지방을 통제하였다. 2군 6위? 이건 고려의 중앙군이죠. 4번도 틀린 내용.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018년도 기출이네요. 통일신라의 중앙군으로 고구려와 백제인은 물론 말갈인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다.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어떻게 되죠? 구서당, 십정. 그 중에서 구서당이 중앙군, 십정이 지방군. 자,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구서당, 통일신라의 중앙군, 구서당에 관한 설명이었네요. 3번 정답. 보기 지문 하나씩 볼까요? 1번 12. 12는 그렇죠. 발해의 중앙군. 2번 십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라의 지방군. 신라의 지방통치 조직이 여러분 구주오소경이죠. 그래서 한 개 주에 한 개의 지방군 정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 구주 중에서 서북쪽 최북단에 있는 한산주는 최북단의 국경지대이자 범위가 되게 넓었기 때문에 한 개 주에 한 개 정이 아니라 2개의 정이 설치했다. 그래서 정의 개수가 9개가 아니라 10개. 십정이 통일신라의 지방군이다. 4번 2군 6위. 2군 6위는 그렇죠. 고려의 중앙군이죠. 응양군, 용호군의 2군, 좌우위, 신호위, 흥잉이, 그 다음에 금호위, 천우위, 간문위, 이렇게 해서 6위로 구성된 2군 6위 고려의 중앙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구서당.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발해 오경 중 현재 북한 지역에 설치되었던 것은 2018년도 기출인데요. 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발해 오경의 명칭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발해 오경의
지리적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지금의 북한 지역에 설치되었던 발해 오경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그 문항대 발해 천도를 하죠. 그래서 문항대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갔다가 동경 용원부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뒤에 5대 성왕 때 이 동경 용원부에서 다시 상경 용천부로 천도해서 발해 이후 역사의 제일 중요한 수도 왕경은 상경의 용천부. 자, 그래서 위치를 좀 보자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좀 드러나 보세요. 중경 현덕부는 지금의 길림성 화룡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는요, 그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일대고요. 동경 용원부는 그렇죠, 길림성 훈춘시 인근이고. 자, 그렇게 비정이 되고, 서경 압록부는요, 지금의 그 지반 지역, 예전 국내성했던 지역으로 비정이 되는데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고, 남경 남해부 역시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함흥이나 북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따라서 남경의 위치는 한반도 내 지금의 북한 지역에 설치됐던 것이 거의 확실시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남경 남해부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지금의 만주 지역에 설치되었고, 남경 남해부는 한반도 내 지금의 북한 땅에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그 발해 오경의 지리적 위치를 묻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는 원성왕과의 왕위 다툼에서 패하였다. 그는 웅주, 공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다. 웅주, 웅천주 도독으로 있다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칭했던 사람은 김원창의 난, 신라 하대 반란 대표적인 거 2개 반드시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정치적 이유에서 일어난 반란인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농민봉기인 원종 애노의 난 기억해달라 그랬죠. 정답은 3번 김원창. 김원창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그렇죠, 김주원. 김주원이요, 선덕왕, 즉 김양상. 이 얘기하려면 해공왕 피살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으로 피살당합니다. 그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게 김양상과 김경신. 그래서 난을 진압하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해서 신라 하대가 시작되었고, 선덕왕 사후에 화백회에 의해서 김주원이 왕으로 선출이 되는데, 폭우로 경주 시내로 며칠 동안 못 들어오는 사이 선덕왕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신이가 내부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 그래서 그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한다. 즉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이 원성왕과의 왕위 다투면서 폐하해서 이후로는 쭉 외방으로 돌게 되고, 이 불만을 품은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웅천주 소독일 때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 김원창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백제의 부흥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기출인데, 이 문제 좀 쉽게 맞추셨죠? 뭐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흑복도 제가 강조드렸죠. 백제 부흥운동은 흑복도, 흑치상지, 복신, 도침 3명 지우면 3번 건모잠 정답이네요. 3번 건모잠. 건모잠은 누구죠?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체 세력. 그래서 고연무 건모잠은 고구려 부흥운동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이번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발해 무왕 때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요거는 기출연도를 제가 빼먹었네요. 자, 1번. 발해를 정식 국호로 삼았다. 여러분, 발해를 정식 국호로 삼은 사람은 고왕 대조영이죠. 원래 동모산 기슭에다가 발해를 건국했을 때 나라 이름은 진이었었죠. 진국. 그런데 당나라에서 대조영을 발해 군왕에 봉하자 발해를 국호로 삼았다. 대외적으로는 발해가 국호가 되었다. 1번은 그렇죠. 대조영, 고왕에 대한 사실이고요. 무왕하고는 상관이 없고. 2번,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발해 무왕 때는요, 당나라와 대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군 장문유를 파견해서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였다. 맞는 지문 2번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한 왕은 문왕이죠. 문왕, 3대 문왕. 4번 당의 제도를 본떠 삼성 육부제를 정비하였다. 당나라와 이제 화친을 맺고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한 왕은 그렇죠. 3대 문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 기출이네요. 7번 신라 하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빈번해졌다. 중앙, 진골, 여러분 신라 하대 특징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중앙의 진골 귀족들은 그렇죠,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1번은 맞는 설명. 2번,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하였다. 신라 하대의 특징,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호족이 등장하여서 성장하였다. 맞는 설명이고. 3번,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이고,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건 고려시대네요. 대표적인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을 있었죠. 자, 3번 틀렸네요. 3번 정답. 여러분, 신라 하대의 특징에서는 그렇죠. 선종이 유행하였고 이 선종 세력이 호족과 결탁하여서 성장하게 된다. 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4번 보겠습니다. 승려의 사례를 봉안하는 승탑이 유행하였다. 그렇죠.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선종은요, 그렇죠, 선수행을 강조하게 되고 스승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려들 사이에서 스승님인 승려가 돌아가시면 그렇죠, 다비식을 거행하고 승탑, 승려의 묘탑인 부도라고도 하고 승탑이라고도 하는 걸 세우고 그 스승님의 업적을 기록한 탑비를 세우는 게 유행하였다. 승탑, 탑비의 유행, 신라하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사건을 발생 시기가 앞선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관산성 전투, 이거 2019년도 기출이네요. 기억, 관산성 전투, 니은 매소성 전투, 디귿 황산벌 전투, 리을 안시성 전투. 여러분, 관산성 전투는 그렇죠, 554년 6세기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사이의 전투였죠. 니은의 매소성 전투는 그렇죠, 7세기 나당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매기 전투의 하나. 그래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675년에 있었던 매소성 전투네요. 디귿 황산벌 전투는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백제 장군 개백의 5천 결사대와 신라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군대가 전투를 벌인 것, 황산벌 전투. 리을 안시성 전투는 그렇죠, 7세기 초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안시성에서 막아낸 전투.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게 어떤 거죠? 네, 제일 빠른 게
6세기 관산성 전투 기억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그렇죠. 안시성 전투 645년 안시성 전투가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이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 전투인 황산벌 전투. 제일 마지막이 나당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매소성 전투. 순서를 보면 기억, 리을, 디귿, 니은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도 작년도 기출이네요. 1번 왕족은 고씨를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이었다. 발해가 오부 출신 귀족? 틀렸네요. 발해는 그렇죠.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고 왕족은 그렇죠. 대조영, 대씨네요. 대씨. 1번 틀렸고 2번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까는 신라의 왕원에 발해하고는 상관없네요. 2번도 틀렸고 3번 고구려 유민과 말간 집단이 지린성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3번이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3번 정답. 4번 소국들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는 연맹왕국이었다. 연맹왕국에서 고대왕국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였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게 가야였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남쪽에서는 통일신라가 당연히 고대왕국, 그 중앙집권적 통치시를 갖고 있는 고대왕국이었고 발해 역시 연맹왕국의 단계를 벗어나서 고대왕국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의 삼성육부 체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나라가 발해였죠. 4번도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아이고,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신라 하대 정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기출이네요. 1번 백제의 침탈로 대하성이 함락되었다. 백제가 대하성을 함락한 때는 그렇죠.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공격해서 당시 신라는 선덕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신라 서쪽 40여 개 성을 빼앗고 그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 지금의 합천 지역인 대하성을 함락시킨 거. 요거는요 신라 하대가 아니라 신라 상대네. 상대. 신라 상대 마지막 왕이 진덕여왕이니 진덕여왕 앞에 선덕여왕 대사실이니 1번 틀렸네요. 1번 정답. 참고로 여러분 신라 상대는 성고리 왕에 오르던 시기, 따라서 진덕여왕 때까지. 중대는 그렇죠.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인 태종 무열왕 김춘주부터 시작해서 무열기의 직계가 왕 노릇을 하던 해공왕 때까지. 신라 하대는 해공왕 다음에 선덕왕부터 신라가 망하는 경순왕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왕위 계승 문제로 김원창이 봉기를 일으켰다. 신라 하대 대표적인 반란 김원창의 난, 원종 애노의 난 기억하셔야 되죠. 2번 신라 하대에 대한 옳은 설명. 3번 성주와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 세력이 늘어났다. 신라 하대의 특징 호족이 등장하여서 성장하였다. 호족 세력들은 자신을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4번 육두품 세력을 중심으로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육두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관 등 아창까지밖에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신라의 14관부 장관직은 못해요. 따라서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높았고 이들은 호족 세력과 결탁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4번도 신라 하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이상으로서 우리 남북국 시대의 정치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핵심만 잘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10개 문제 중에서는
발해의 오경의 지리적 위치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나머지 문제들은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남북시대의 정치사, 특히 발해의 4명의 왕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신라에서는요, 그렇죠, 신문왕 문제가 안 나왔지만 신문왕 반드시 주요형 업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성왕 독서 삼품과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진성여왕 때 역사적 사실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김원창의 난, 원종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 최추원의 시무십조도 좀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